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.48%로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데 마치 저는 이 뉴스가 미국의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뉴스, 곧 벌어질 한국의 뉴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당장은 아니고요. 한 6개월이나 1년 뒤쯤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 대출금리가 7%에 육박했다고 하죠. 곧 7%고 8%도 2023년 연말 가기 전에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. 2024년에는요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.48%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도 된다 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. 1997년, 98년 한때 한국의 시중금리가 30%까지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죠. 앞으로는요?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?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5.5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5.75 혹은 6%까지 올립니다. 그러면 한국은요? 점점 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고 시중금리 더 올라가고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은행채 이제 만기되는 거 다시 또 재발행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더 높은 이자를 주고 회사채 이제 금융채 발행해야죠. 이래저래 금융권들이 이자를 올려야 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러면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은 이제 힘든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이 지금요 슈퍼마켓 가서 과일 사는데도 깜짝 놀랍니다.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과자 사는데도 놀랍니다. 베이커리 빵 사는데도 놀라고요. 우유 사는데도 놀라고 돼지고기 소고기 사는데도 겁내고요. 뭐가 이제 뭘 하나 집으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그렇게 두려운 시대를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따위가 주식 따위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? 우선순위 안 되죠. 당장 빚을 낸 사람들이 저 감당 못할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. 많이 어려워하죠.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그냥 무난하게 별일 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? 그럴 리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. 벌어질 겁니다.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.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우려스럽고 꽤나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제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. 빚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은 잘 없습니다. 빚내서 잘 지낸다고요?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빚내고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놈도 많죠. 어처구니 없습니다.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.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. 그런 놈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?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삶이 꽤나 어렵습니다. 막막합니다.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힘들고 또 힘들죠. 금방 금세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죠. 정의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. 사는 게 뭐 그냥 금세 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죠.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.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. 좀 더 대비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. 대출 이자가 우리네 삶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? 금방 망가뜨립니다.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했잖아요. 엄청난 일들을 벌립니다.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. 저렇게 미국의 주담대가 7.5%가 돼서 23년 만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결국 감당 못할 이자 때문에 많이 망가질 거다라고 봐야죠. 참 우려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. 저러한 뉴스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미국의 얘기로 그냥 치부하고 넘겨서 안 될 것이고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매우 많은 청년들이 빚을 감당 못해가지고 많이 몰려가고 있답니다. 충격이죠.
깜짝 놀랄 일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함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. 특히나 한국은 지금처럼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빚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가는 인생이 끝장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. 빚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움직이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삶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이래저래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, 더 어려워질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대출금리가요 7%, 8%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10%, 12%, 14%, 15%, 20%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이자를 감당하게 요구할 겁니다. 강요당하는 거죠. 이럴 줄 몰랐다, 이러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참 의미가 없을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사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.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빚이 불어나는 건 금방입니다. 감당 안 됩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절대로 빚내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. 그거 말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.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곳곳에서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.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.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와장창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. 빚을 내고 살면 그 빚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.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빚이 없으면 어떻게든 삽니다. 삶이 많이 쪼달리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빚은 절대 내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야겠습니다. 말이 쉽지 니 살아봐라 그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없으면 굶고 없으면 안 쓰고 악착같이 지내겠다라고 마음먹고 또 마음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자고요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잘 살아보자고요. 잘 지내보자고요.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삶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잘 지내야죠. 잘 마음먹어야 됩니다.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지낼지 잘 궁리하고 또 궁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